기상 관측 이래 최장의 열대야. 자, 오늘 밤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종 기록들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 단순히 전기요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펄펄 끓는 지구가 사람들을 향해 내민 청구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나오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덥다라는 말이 그냥 인사말이 돼버려서요. 네, 이 삼복더위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덥습니까? 교수님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네, 제가 작년만 해도 여름 집에서는 네. 에어컨 안 켜고 한번 버텨보자 해서 선풍기로 지냈는데요. 네. 올해도 며칠 해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전에는 네. 좀 방 좀 냉각시키고 이제 에어컨 끄고 네. 이제 그렇게 잡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참 힘든 여름이네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라는 말이 매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올 여름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예, 이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산업혁명기 대비 이제 몇 도 올랐냐 이런 통계를 계속해서 이제 국제기관에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2023년이죠. 예. 12개월 동안 산업혁명기 대비 1.48도 올랐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어요. 아, 산업혁명 이전보다 네, 1.48도. 1.48도. 예. 사실은 아마 우리 시청자께서 아시겠지만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임계점이라고 맞습니다. 부르는 온도거든요. 문제는 작년 8월부터 네. 올 7월이죠. 지금이 이제 8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올 7월에 그렇게 1년을 끊어보니까 예. 1.64도 올랐다. 아.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네. 가장 최단기간 동안 2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64도가 오른 상황으로 가는 거여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예.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추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학자들이 경고했던 그 1.5도,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고 예. 내년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보통 이제 학자들은 10년의 평균 기간 동안 몇 도가 오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2023년에서 2032년에 10년을 봤더니 네. 1.5도에 근사하더라. 또는 앞으로 이 추세가 되면 최소한 2030에서 네. 2039년에 10년을 끊어보니 예. 이때는 1.5도가 올랐더라. 이런 앞으로 보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여서 네. 이렇게 현재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문제는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런 불확실성들 같아요. 얼마 네. 전에 보면 사막도시 두바이에서 막 홍수가 나기도 그렇죠. 하고 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앞으로 이 폭염에 따른 어떤 우리 일상에 나타날 변화, 또 어떤 피해, 가장 우려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글쎄 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올 초부터 뭐 지금도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금사가 이게 굉장히 먹을거리. 컸잖아요. 먹거리. 예. 먹거리 문제가 일단 날씨가 더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락할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죽하면 climate inflation, 예. 우리말로 하면 기후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지금 굉장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고 해외 뭐 유럽 중앙은행 연구에도 보면 예. 결국 농산물발 물가 상승이 상당히 네, 우려된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이제 당장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사과 살 때 정말 손 떨리는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네. 뭐 지구 온도가 얼마가 오르면 뭐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 이게 뭐 통계상으로도 상관관계가 확인이 됩니까? 네,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국내 만약에 1도의 온도 섭씨 1도의 상승이 있었을 때 농산물 가격이 2% 오르고 네. 그리고 전체 소비자 물가는 0.7% 오른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 국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국제 농산물 가격이 만약에 전 지구가 1도가 앞으로 지금 추세로 계속 오르게 되면 네. 최대 매년 2035년까지 네. 3.2%포인트의 클라이밋 인플레이션, 농산물 인플레이션이 예.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연구 네. 결과에서 요새 이런 연구들이 경제학계에 계속 나오는 것이 네. 하여간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도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도 야,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기후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조금씩 미뤄왔던 게 사실이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젠 정말 목까지 찬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기후 경제학자로서 보실 때. 사실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런 연구가 사실은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비관적인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 나온 연구가 전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사실 큰 거죠. 예. 1도라는 게. 1도가 오르면 전 세계 GDP는 12% 급락할 것이다. 저게 뭐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서 예, 뭐 생산 떨어지고 예. 또 폭염과 가뭄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산불, 그래서 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홍수 나면은 산업 시설이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네. 또 너무 더워지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산물 생산량이 네. 떨어지고 가격이 급등하고 뭐 이런 또 노동자들의 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GDP에 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것에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2050년 넷제로 달성 맞습니다. 있잖아요. 탈탄소. 네.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석유하고 석탄에 의존한 경제 구조라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네. 에너지 전환하자 이런 얘기는 오래 있었는데요. 한국은 상당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딘 편입니다. 네.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제조업 중심,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 중심, 수출 주도형 이렇게 하면서 네. 계속 화석연료를 수입해서 예. 이것을 토대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네. 지금의 추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세계 경제가 시장에서 환영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것이죠. 말씀은 이제 서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에서 알리백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애플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알리백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납품하면 우리도 당장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우리 압박을 이제 가하고 갔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우리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OECD 38개국 중에 우리가 10% 미만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격차가 사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가 총력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정책이 뒷받침되고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태양광이다, 네.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저는 가능할 것이다. 아니,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공통점은 결국 지금 우리의 몫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정호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